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어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 쭈쭈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가스통 루르의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뮤지컬로 널리 알려진 작품인 오페라 유령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작가는 가스통 루르라는 사람입니다. 186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얻기도 했고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가스통 르루는 이곳저곳 탐험도 즐기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유분방한 성격이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유산도 금방 탕진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가스통 르루가 전업작가가 된 것은 1907년이었고 그 이후에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권총으로 축포를 쏘았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르루가 르 골루아라는 신문에 1909년부터 1910년까지 2년간 연재한 작품입니다.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태어나면서 흉측한 외모를 가진 탓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작품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갑니다.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오페라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 작품은 1986년에 뮤지컬로 각색되어 원작 소설을 뛰어넘는 대중적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페라의 유령을 손에 쥐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에릭이란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흉측한 외모 탓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페라 극장의 지하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숨어 지냅니다. 이 에릭이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크리스틴 다이라는 신의 여가수입니다. 라울 드 샤니 자작이라는 젊은 귀족 또한 크리스틴의 아름다움에 반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녀를 사랑하죠. 한마디로 에릭과 크리스틴, 라울은 삼각관계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극장에서 일하는 베이레사인, 페르시아인, 다로가가 있고요. 이 네 명이 오페라의 유령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오페라의 유령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입니다. 이 극장에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유령이 극장 내에 출몰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죠. 이 소문은 실제로 유령을 봤다는 생생한 목격담과 더불어 극장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임 극장장들의 퇴임식을 기념한 공연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공연 직전에 무대 감독이 목을 맨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신의 여가수인 크리스틴은 완벽한 노래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완벽한 공연을 마친 그녀는 웬일인지 기절하고 마는데 객석에 있던 라울 자작은 그녀가 걱정되어 대기실까지 찾아갑니다. 사실 라울과 크리스틴은 어린 시절에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틴은 라울을 모른 채 하고 마음이 상해 대기실에서 나온 라울은 대기실에서 크리스틴과 한 남자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남자는 크리스틴에게 자기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크리스틴 역시 열띤 목소리로 그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라울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페로라는 곳에서 만났는데요. 크리스틴은 라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음악의 천사를 보내주었고 그로부터 노래 강습을 받는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새로 극장장으로 취임한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전임자로부터 해괴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페라 극장에는 유령이 있으며 그를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특정 좌석을 비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임자들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죠. 사건은 오페라 파우스트의 공연 날 벌어지는데요.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노래 중에 두꺼비 소리를 내질러 공연을 망쳐버리고 천장의 샹들리에까지 떨어져 인명사고까지 발생합니다. 며칠 후 크리스틴은 극장의 대표 디바로서 화려하게 복귀하죠. 그녀는 라울에게 자신이 이야기했던 음악의 천사가 사실 흉측한 얼굴을 가진 에릭이란 사람이며 그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를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하여 간신히 풀려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릭은 이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다음날 공연이 열리고 크리스틴이 공연에서 노래를 하는 절정의 순간에 정전이 되고 맙니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는 크리스틴이 사라진 후였죠. 라울은 그녀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극장을 뒤지는데 그 앞에 페르시아인 다로가가 나타납니다. 사실 다로가는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 에릭과 만난 적이 있으며 그가 오페라 극장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들은 함께 에릭의 거처까지 접근해 들어가지만 고문실이라 불리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거기서 에릭이 크리스틴을 협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에릭은 크리스틴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알고 보니 에릭은 극장 지하에 많은 화약을 쌓아둔 것이었죠. 크리스틴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결혼을 승낙하고 에릭은 지하에 물이 차오르게 하여 화약을 못 쓰게 만듭니다. 라울과 다로가는 물에 빠져 기절하고 말죠. 정신을 차린 다로가는 구조되어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로가에게 찾아온 에릭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자신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준 크리스틴을 위해 그녀를 라울과 함께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에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페라의 유령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이 유령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작품 속 에릭은 상당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음악의 천사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술에도 능통하고 심지어 복화술을 극도로 단련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는 이 복화술을 이용해서 극장 내 누구에게든지 형체를 감춘 채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습을 감춘 채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흉측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에릭의 어머니조차 그의 끔찍한 외모를 혐오해서 아들에게 입맞춤도 해주지 않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에릭으로서는 이러한 자신의 외모가 극심한 컴플렉스로 작용해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는 크리스틴이 자신의 가면 속 얼굴을 보자마자 돌변해서 포악하게 행동하는데 자기 본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당연히 자신을 혐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릭의 마음속에 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결과적으로 그를 유령으로 만들고 만 것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모로 인해 평가절하되어 결국 세상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에릭을 통해서 작가는 외모가 아니라 그가 가진 내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의 천사를 기다리는 크리스틴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이 크리스틴을 속이고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음악의 천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틴이 음악의 천사를 기다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음악의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도 음악의 천사를 실제로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크리스틴은 실제로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음악의 천사를 기다리는 크리스틴의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그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기량을 가다듬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녀는 자신의 기량을 단숨에 올려줄 음악의 천사만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을 음악의 천사로 가장하여 크리스틴을 속인 에릭은 그녀를 지도해서 단기간 내에 최정상급의 노래 실력을 갖추게 해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녀는 에릭에게 완전 종속되고 마는데 크리스틴에게서는 도저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시종일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에릭의 손에 농락당하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에 투영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의 문화에 뭔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고 믿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 페르시아인 다로가를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에릭이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갖추게 된
설득력 있는 장치로서 과거에 그가 중동 지역에서 생활한 적이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은 바로 중동 지역에서 얻어온 것이라는 거죠. 다로가가 페르시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릭의 신비한 능력의 원천을 밝혀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파해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에릭은 갖가지 함정에 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동양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동양은 다양한 함정이 사용되는 비밀스럽고 음모가 가득한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작가의 생각을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는 점을 다로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페라의 유령 줍줍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뮤지컬이나 영화를 통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원작의 내용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